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 오늘은 오랜 기간 동안 원광대학교에서 봉직하시며 건학기념회 구현에 헌신해 오신 태산 김경원 원로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태사님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다 최근에 퇴임을 하셨어요. 네.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또 역대 소태산 대종사님과 역대 종보사님 또 선진님들 또 주위의 법동지들 그 격려와 호렴 속에서 마치게 개인적으로는 마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어렵고 이 길을 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묵묵히 뒤에서 격려해준 또 주위 인연들과 또 가족 특히 이제 정토와 형제 자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삶과 추억 W는 태사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네. 또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그 태사님께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셨지만 이제 원불교를 먼저 만나셨을 텐데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네네. 그 소태산 대종사님 네. 탄생가에서 정면에서 그 좌측으로 세 번째 집이 있었습니다. 아, 그럼 영산이 고향이신 영산입니다. 거네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서 1951년도에 태어났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조부님께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네. 대행사님께서 거기서 이제 탄생하시고 대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도 저희 조부님께서 쭉 과정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숙급의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그래서 태어나고 또 원불교 인연이 맺어지고 이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조부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조부님은 또 특별히 대종사님과 인연이 깊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조부님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조부님께서는 그 영촌에 사시면서 그 옛날에 이렇게 법성 장에 가신다든지 네. 아니면 또 뭐 섬에 네. 가실 때는 가는 그 교통편이 목선을 이렇게 맞으면 배를 저으셨어요. 운행을 하셨는데 대행사님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가실 때는 꼭 그 저희 할아버님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꼭 이렇게 모시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창립 시기에 직접적으로 교단 초창기에 참여를 못 하셨지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 영촌에 사시면서 아까 그 6.25 때 같은 때도 아니 그 전에 일제시대 때도 많이 그 도움을 주셨다고 그래요.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원기 18년도 시창 18년에 그 대형사님으로부터 그 상장까지 이렇게 받으셨어요. 직접. 그 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뭐냐면 그 선임용 이제 뱃삭을 이렇게 이제 그 뭐냐면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렇게 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봉사를 해주신 거네요. 예. 그래서 그 상장을 제 할아버지가
어머님께서 갖고 계시다가 네네. 또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아버님이 전무치니까 네네. 그 임기가 되었다가 제가 또 전무치를 하게 되니까 저한테 제가 상장이 와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가보가 될 어떻게 보면 가보라고 봐야겠죠. 네. 예. 대종사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상 아니시겠어요?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 본명은 네네. 속명은 네. 이룰성자 구슬주자 성주셨는데 네네. 대님께서 이제 그 본명은 아마 배를 끓이신다 해서 그런 본명을 주신지 모르지만은 넉사자 바다의 자 아하. 사해로 이렇게 본명을 주셨어요. 본명도 직접 그것도 받으셨군요. 참 기이한 것이다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이제 영촌 마을에서 태어나신 것도 특별한 인연이시기도 하지만 또 네. 대종사님께 직접 그렇게 그 대종사님 직접 받들고 또 이제 목선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시고 하면서 직접 받들으셨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의 그 정신도.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아버님께서도 전무 출신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네, 아버님은 또 어떤 어른이세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대종사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게 원기 28년도 일반했으니까 어렸을 때 유시 때 아마 보신 것 같아요. 네. 원기 1924년생이니까. 네. 그래서 뵙던 직전 못 오고 네. 거기에 이제 사시면 성장하시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불법 연구에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성장하셔가지고 이제 아마 할아버님 조언도 크셨다는 생각이 돼요. 나는 맞으면 초창기에 그 참여는 못했지만 네. 너희들 해라 해서 아마 아버님께서 사남 이녀의 형제분이신데 예. 아버님 둘째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아버님한테 전무신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신 것 같아요. 조부님께서.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입교나 이제 엄불교와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맺어지신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태사님께서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어디에서 보내셨는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6년 동안은 그 고향에서 컸고, 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교무이시기 때문에 예,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여건이 네, 형성이 안 돼가지고 네, 이제 어머님께서 저희 형제들을 데리시고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자꾸 이사를 다녔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6살 때 신텐으로 이사 와가지고 한 3년간 거의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목수 일을 하셨어요. 이게 그분 이제 그 일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텐에서 한 3년 살고 네, 제가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이제 총부 인근으로 아버님께서 이제 아주 틀을 잡으시고 이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겨울은 대산종사님 그 작은 네, 방에서 거주를 하다가 예, 그 이듬해 집을 지어서 이제 그 현재 이제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집을 지을 때도 네, 대산종사님께서 아마 그때 교정원장 직에 계실 걸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연대상으로 볼 때. 예, 그때 집을 이렇게 그 방향을 잡는데 그때 마침 그 배산을 다녀오시다가 방향을 좀 이 정남에서 약간 틀어서 서남 쪽으로 잡아라. 방향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집을 지을 때요? 네, 지금 네. 현재 있는 집이.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할아버지가 이제 집을 지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방향을 잡고 오고 또 유년 시절에는 제가 이제 막 이사를 와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네네. 그 10살 때인가 됐을 때 정산종사님을 이제 총부를 자주 가게 되니까 아버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 예. 아버님 그때 산업부에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자주 가니까 그때 그 지팡이 몸이 편찮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그 정상님께 열반을 하셨는데 네. 그 열반 식장이 그럼 현재 원광대학교 가정관 자리 아, 거기서 이제 열반식을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멀리서만 이렇게 보고 그 정상님 연구를 모시고 갈 때 그 교무님들이 예. 그 집부를 하시는데 참 이렇게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다 따라가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반 식장에서 이제 그때는 이런 그 카스테라를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아. 참 오신 분들한테. 네. 그때 먹은 기억도 나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아주 어렸을 때 3학년 때로 기억이네요. 기억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인연식을 보내고 했었죠. 네. 그럼 이제 그 익산에서 이사를 한 다음에 교당도 다니셨을 것 같은데요. 네. 교당은 어디로? 교당은 다니셨나요? 바로 위에 이제 그 초등학교 때는 교당을 안 다녔었고, 예.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익산교당을 아, 다녔습니다. 네. 그때 이제 당시 그 교무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태덕권 교무님. 아, 태덕권 그 교무님. 중고 시절에 교당을 다녔을 때면 한참 예민하고 이제 예, 사춘기 시절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당에 다니셨던 기억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그때 이제 교당과 집과 거리가 한 100여 미터 정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교무님은 이제 그 법 교당에만 사시니까 예. 제가 이제 바로 이게 밑을 쳐다보면 이제 저희 집이에요. 교당에서. 근데 그 교무님께서 이제 그 시간이 나시고 좀 한가하실 때면 저를 부르셨어요. 와서 놀러 가기도 하고 교당 청소도 좀 하고 네. 거실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늦게 오면 이제 그 당신이 부르시면 올라가서 이제 청소도 막 하고 그랬어요. 네. 교당 청소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한번 짓다가 불이 한 번 났어요. 그 처음에 익산교당 짓다가 아, 불이 한 번 났어요. 건축 건축 중에. 과정에서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마음이 아팠었죠. 어렵게 해가지고 교당을 건축하는데 느닷없이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아마 더 부활을 하고 이렇게 아마 다시 났나 생각도 되고. 네. 그 이제 교당에서 교무님의 특별한 또 사랑과 부름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같이 네. 활동했던 그 동기들이나 아니면 선후배 그 전무 출신은 없으셨어요? 네. 그때 이제 거기는 온통 이제 전무신 자녀들이 이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익산교당 바로 충북 인근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왕사님이라든지 네. 또는 추사님이라든지 네. 또는 대학에 있는 그 김해관교무라든지 네. 또 지금 또 정토된 분도 계시고 아, 근데 좀 많이 다녔었죠 그때. 그분들하고 참 많이 학생회 조직을 해가지고 네. 맞아 학생회 맞아 그 넓히기도 하고 네. 조직도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젊었을 때 그 학생회 다니면서 그런 그 기억들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네. 재미있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시기도 하셨겠지만 또 원친들이 가지는 또 그 어려움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태사님 같은 경우 아버님이 전무 출신이셨기 때문에 네. 가지셨던 어떤 생각들이나 한참 예민했던 시절이잖아요. 네. 사춘기이기도 하고 네.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이제 가장이라고 하시는 그 아버님이 저희 가정에 어떤 도움을 못 주시니까 좀 어떻게 보면 원망 생활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조금 가장이라면 가정을 책임을 지고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 결국 장자인 내가 가정을 말하자면 지켜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좀 거부 반응이 좀 있었죠. 그래도 이제 수급의 인연인지 참 그 제가 정무신 걷게 된 그 계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계기가 조금 이거졌던 것 같아요. 맞아. 원망 생활이
어떤 감사 생활로 이제 돌아지는 계기가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전무실 길을 걷게 됐고 좀 그런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에 대해서. 철없을 때는 특히 더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네. 사랑을 더 원하고 그럴 텐데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그 태사님 집안에 혹시 전무 출신이 또 다른 전무 출신이 나오신 분들이 전무 출신으로 나오신 분들이 또 계신가요? 예. 저희가 그 김해김씨 경파입니다. 아, 경파인데 그 어떤 인연들이 다 모여서 그 말하자면 형성이 됐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집안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제일 먼저 출가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은산 그 김장훈 교무님이 두 번째 나오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면 저희 집안에서만 지금 16분 정도가 많이 출가를 나오셨네요. 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인연들이 다 어디 안 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게 태어나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맞으면 그 교단과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신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태사님께서 네.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중하신 그 할아버님께서 대종사님과 인연을 맺게 된 거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리고 아버님의 출가로 인해서 물론 전무 출신의 길에 들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전무 출신을 내가 왜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은 언제 하시게 된 건가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버님이 그렇게 되시니까 가정을 좀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발심이 난 건 아니었고, 솔직한 얘기가. 예. 근데 이제 그 주위에서 이렇게 그 교무님들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또 저희 특히 어머님께서 예. 너는 아버님 따라서 전무실을 꼭 해야 한다. 아. 내가 더 가정을 거실 할 테니까 너는 그 걱정하지 말고 꼭 너는 전무실을 해서 아버님 뒤를 잇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비고사를 보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은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정 뜻이 없다면 시험이나 한번 보고 가거라. 그래 이제 그때는 이제 전부 이제 합격시키는 게 유경장학생이 이제 거기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유경장학생이 되니까 주위에서 아따 장학생이 되었으니까 더 거실 해라.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주위에 자꾸 권유가 있었고 또 그때 이제 이렇게 뭐 총보가 너무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감각이 좀 무덤덤한 감각이 네. 되어버리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교실은 없었지만 네. 자꾸 이제 저기 어머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또 주위 인연들이 꼭 아버님 뒤를 잇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사 근무는 하지 않고 입학하신 건가요? 예. 그때 이제 공비생과 반공비생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네. 했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그냥 간사생활 하지 말고 예. 바로 반공비생으로 가서 내가 그 기숙사비를 대줄 테니까 이렇게 거실 해라 해서 참 그 생각 지금도 생각을 하면
그 어머님에 대한 그 은혜가 예. 너무 저한테는 크고 네. 또 저한테는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은 그냥 바로 진학을 해서 아버님 뒤를 잇게 하시려고 그냥 어떤 틈을 안 주시려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걱정도 그냥 하지 않도록 네, 예,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서. 책임을 다 하시고 예.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언불교학과에 이제 진학을 하시고서 어떻게 네. 생활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떤 큰 발심을 냈다기보다도 네네. 어떤 그 총대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모습이나 네. 또 주위 말하자면 저희하고 같이 입학한 그 선배님들이나 네. 또는 주위 그 인연들을 보니까 스스로 발심이 나게끔 이게 것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자연히 동화가 돼버리는 거죠. 아, 내가 이 길을 잘 선택을 했고 또 대행사님께서 그 좀 최종 목적인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인데 이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수행과 뭐 신앙은 물론이고 수행을 깊이 해서 정말 이 뜻을 이루어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그게 이제 굳어지더라고요. 네. 대학 시절에 이제 군대를 가시면서 예. 특별한 경험을 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때는 그 미니 그 교전이 있었어요. 예예예. 그래서 군대 가서 첫해 어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교수님이 그 연말 연시 때 그 선물을 하나씩 보내왔어요. 근데 거기서 미니 교전을 한 권을 보내셨더라고. 네. 그래서 그것을 꼭 그 어디 가든지 호주머니에 넣고 시간 나면 읽기도 하고 예. 또 동료들한테 좀 소개도 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부대에서 훈련을 나가는데 예. 그때 제가 근무지는 주문지였습니다. 강릉 위에 주문지, 아, 예, 강원도. 예. 거기서 이제 양양으로 훈련을 나갔어요. 네. 훈련 나갔는데 저녁에 이제 텐트 속에서 잠을 자는데 깊이 잠이 드는데 꿈에 스님이 이제 바로 낙산사하고 길 하나 차이예요. 길만 건너면 낙산사고 네. 그 반대편에서 이제 그 제가 수경을 했었는데 꿈에 스님이 오시더니 나를 딱 잡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래서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네. 나는 이제 맞으면 절로 가는 줄 알았죠. 사찰로. 네. 가다 보니까 우리 원불교 맞으면 이 원이 맞으면 모셔진 쏟아 있는 교당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 이제 꿈을 꾸고 정말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우리 교당과는 더 깊은 내가 발심을 하게 되고 신심이 그때 아마 크게 우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두 생각을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대사님께서 그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준비하셨는데 예.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네, 제가 교학과에 입학을 해서 예. 그 당시에 이제 대산종고업사님께서 네. 금강리에 상주하고 계실 때거든요. 예. 그때 이제 신입생들은 전부 다 종사님 법문을 받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서 그 법문을 받들고 그 금강리 산책을 할 때 그때 종사님을 직접 모시고 산책하는 모시고 광경인가요? 이렇게, 예, 그럼 찍은 태사님은 사진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고 태산종사님 대산종목사님은? 지금
지금 대산종 목사님이 안경 좌측에. 쓰신 어른 예. 예, 대산종 목사님이시고 예. 그 옆에 이제 태사님께서 모시고 예. 지금 손잡고. 손잡고 예. 산책하시는 모습인가요? 예. 아, 그때는 이렇게 종법사님 뵙고 손잡고 이렇게 산책도 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됐나 봐요. 예, 아주 네. 대산 종사님께서는 네. 자연스럽게 네. 이게 참 그 품 안으시는 아. 그런 뭐냐면 마음을 보여줬어요. 아.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선배님들이 저한테 네. 네가 맞으면 저 정목사님 손을 잡고 가거라. 이렇게 해서 좀 혼중받을 수 있는 예, 기회를 그렇게 네, 해서 1학년에게 주신 것 같네요. 모시게 됐습니다. 참 네. 저로서는 영광이었죠. 네. 그런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이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네. 출가식에서 아. 그 형산종사님께서 저한테 아. 이게 범납. 범납을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범납이 예, 있죠. 예, 지금 예, 이게 예. 하나도 있지만 네. 그때 이렇게 범납을 받을 하사해 때, 주시는 하사해 줄 때 그때 모습이고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출가식이 끝나고 예, 이제 예. 저희 아버님께서 아, 아마 같이 앉아 이렇게 계신 어른이 아버님이신가요? 예. 아, 아버님께서 그때 몸이 상당히 안 좋으셨어요. 네. 저 어르신께서 그래서 저 출가식 때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같이 마치 유일한 그 마지막 사진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아버님 모시고 예, 찍은 그래서- 사진이. 예. 그래서 참 너무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고. 아. 네. 전무 출신의 길을 걷게 해주신 직접적인 또 크신 은혜를 주신 아버님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이제 태사님께서 교무님이 되시고 방금 예. 이제 출가의 사진까지 보셨는데 예. 교무님이 되신 이후에 교화 현장에서 어떻게 인연꽃을 피워오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출가해서 첫 발령을 받은 곳이 중앙총부 교화부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교화부에서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네. 다른 일선 교당도 아니고 예. 중앙정부 교합으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네. 그때 본 학생 신분에서 네네. 이제 교무 신분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감각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각오가 새로워지고 다짐이 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면서 네. 일선 교무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또 우리 말하자면 교화 활동이 원활하게 말하자면 잘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명감도 깊어지고 좀 최선을 다해서 예. 일선 교무님들을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갖게 당시에 되고. 교화부, 지금도 그렇지만 교화부는 교화 현장에 계신 교무님들께 도움을 주는 부서였네요. 그렇죠, 예.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업무가 많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맡은 업무는 이제 그 일선 교당에서 오는 입교 예. 원서를 받아 가지고 법명을 이제 그 지어서 법명에는 주로 이제 언론인들이 많이 지셨죠. 네. 지어 가지고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이제 일선 교당에 보내고 또 그러면 참 이제 원명부에 예. 참 기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또 이제 남자 교무는 이제 우리 부장님이신 이산 종사님 예. 또 그때 과장이셨던 나도국 예. 교무님 그다음에 최성덕 교무님 예. 또 저 이렇게 이제 이게 제가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이제 각종 행사 준비를 하게 되면 그거 제가 이제 우리 교무님들 간사들하고 예. 준비를 하게 되고 예. 또 이제 일선 교당에서 예. 그 사축 이제나 예. 또 종제 예. 이런 때 그 연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법사님 초청을.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러면 맞게끔 예. 이렇게 보내드리 파견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그럼 그런 일 전국에 있는 교당에서 그런 의뢰를 교화부를 통해서 예, 교화부로 했었다는 왔었습니다. 다. 말씀이세요? 예. 네. 이제 이제 그런 일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제일로 기억에 남는 일은 네네. 63년도 아마 초겨울로 기억이 돼요. 예예. 그날 토요일 날인데
근데 그때 총부에서 이 누구를 찾으려면 마이크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 뭐 전화가 다 없는 예, 때니까. 예. 근데 막 정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부장님이 직접 저를 부르셔요. 예. 경운교무 사무실로 바로 오라고. 예. 그러니까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이사님이 좀 특이하셔요. 꼭, 어이, 경운교무, 어이, 좀 갔다 오소. 이러면 끝나버려요. 당신이. 그리고 이제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이게 그 교당에 모시는 이론상이 예. 큰 액자로 되어 있었어요. 예. 이게 한 2m 정도, 아. 넓이는 한 1m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액자를 전부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예. 그 교당으로 보내주고 했거든요. 아. 근데 밀양교당에서 이제 그 봉불식을 한다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그냥 토요일 날인데, 예. 이제 그놈을 들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제 저희는 이제 위에 부장님이나 위에 선님들이 말씀하면 수화 불피라도 해야겠죠. 예. 그 교무 정신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놈을 이제 그 다 싸가지고 예. 이제 직행버스를 타고 또 대전으로 가서 대전 역전 앞에 그 전에 이제 그 보화당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화부에서 운영하는 보화당이 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술 먹고 그럼 또 기차에다 싣고 또 밀양까지 가게 됩니다. 예. 그게 그때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예. 또 좌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놈을 이제 기차까지 세워놓고 저는 이제 서 있든지 걸 때 앉든지 해가지고 밀양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가 한 도착이 한 3시쯤 됐어요. 새벽 3시.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전화를 드리니까 역전에 내려가지고 그때는 조그마하더만 밀양 역전이. 예. 전화를 드리니까 교무님이 전화 받으시고 교무님 거기서 북쪽으로요 한 1km 정도 오시면 교당 있어요. 그거 제가 나갈게요. 그러시라고요. 그럼 이제 메고 가는 뒤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네. 한 1km 끄고 메고 가야 하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면서 이제 바로 역전해서 다음 차를 이제 상행, 예. 대전 가는 알아보고. 기차를 타게 라고 열차를 표를 끊었었어요. 예. 1km 계산하니까 그럼 뭘 거 가니까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메고 가니까. 네. 하다 쉬고 하니까. 네. 근데 그놈을 드리고 그래서 차 한 잔 그냥 먹고 바로 또 나왔었죠. 그 새벽에 예. 그래갖고 이제 대전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온 기억이 나고. 일원상도 그렇게 직접 배달을 예, 하셨네요. 그렇게 배달했죠. 네. 또 한 번은 그 부산 남부민교당 네. 그래서 이제 그 종제가 있었는데 그때 교무님이 은산 김장원 교무님이셨어요. 예. 근데 그 남부민교당 가려면 위에 길이 있고 밑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새벽에 양산 그때 모신 분이 양산 종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때 그 건강이 안 좋으시고 테니스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날도 이게 테니스 라켓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부산 역전 옆에 예.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하시고 예. 종제는 10시인데 네. 9시 40분인가 그때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남부민 교당이에요? 예. 네. 오셔서 이제 준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당이 이 중턱에 있었거든요. 예. 위에 오고 아래 길이 오고. 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아면. 오시는 거 안 오시는 거 보려고. 그때 10분 전에 딱 도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맞아면 좀 놀랬고, 왜냐면 내가 어차피 모시고 왔는데, 그게 되니까 다행히 이렇게 그 것이고. 또 이제 연사를 맞아면 초청이 왔는데 예. 못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화천교당에서 강원도요? 예. 네. 그 연사 초청을 했는데 어느 분을 가시기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예. 그때 이제 이산 종사님이 그 경운교무 갔다 와, 못 오겠어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나가봤잖아요, 교화를. 네. 그때 그런 집행도 안 해보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총부 그 홍보용 슬라이드가 있어요. 슬라이드가 이렇게 눌러서 필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놈을 이제 그놈 틀고 가서 초파일라 저 거시한 것 아닌가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 성도 오신 날이니까 그게 거시켜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듣고 이제 그렇게 대충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대타로 뛰는 것이 한 서너 번 또 있었어요. 그 연사님을 대신해서. 네. 이제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고 이제 그러죠. 지금 교화부의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 네. 지금 다 전산화돼서 입교 원서도 그렇고 뭐 원명부도 그렇고 뭐 이제 법사님 초청하는 건 또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은 또 다 이루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교합으로 의뢰가 통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예, 네. 그 이제 재미난 그런 그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소중한 경험이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교화부에서 근무를 2년 동안 이제 하셨는데, 근데 이제 원광대학교로 또 이동을 갑자기 하시게 되었어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시게 됐는지 계기가 있으실 것 이게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교화부에서 근무하면서 네. 교화부 임기가 끝나면 나도 언젠가는 교당으로 가서 한번 그 교화 활동을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2년째 되던 그 63년도에 여름 학생 훈련이 끝나고 끝나고 며칠 지내서 그때 그 총무부장이셨던 그 보산 이보원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부장실로. 그래서 이제 갔더니 다짜고짜 자네를 숭산 총장님이 대학으로 보내라 하네. 자네가 어떤가 그러셔요. 그래서 예. 지금 임기 중에도 있고 아직 휴직 아닌데 지금 인사기도 아닌데 못 갑니다. 그건 나중에 맞으면 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거부를 했습니다. 안 갈란다고. 그때 아마 그 뒤로도 아마 한 두세 차례 제가 알기로는 그 아마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걸 가게 대학으로. 그래서 이제 가면서도 대학과 총부가 둘이 아니고 또 총부와 대학이 하나로 우리 기와이니까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정무신의 길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네. 물론 거기라고 교화 현장은 거기도 해당이 되니까 예. 그래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가게 됐죠. 네. 이제 원광대학교와 태사님과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지중한 또 이제 근무지이기도 하고 네. 태사님 하면 원광대학교 이제 이렇게 기억이 될 정도로 태사님께서 32년간 이제 근무를 해오셨어요. 네. 아주 특별한 임지였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전무 출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또 이제 특별한 법연이나 또 인연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교역 생활을 하면서 예, 이제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느낀 것은 지금 현재 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그 명산 예, 허광영 교무를 참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몰랐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그 허광영 교무가 서울대학교 갈 실력인데 원불교 학과로 왔다? 그래서 예산 일이 아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지막 명사님에 대한 뭐랄까 나 어떤 그 생에 어떤 그 참 깊은 기둥이 되지는 것 같아요. 믿게 되고 네, 믿음이 있고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그분이 사시는 곳을 이렇게 쭉 보면 참 교단의 구석구석을 살으시면서 많이 노력도 하시고 공적도 많으시고 보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참 법연을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특히 이제 대학에 가서 네, 그때 이제 원광대학교가
큰 대학은 아니었었죠. 제가 64년도에 대학을 갔으니까. 그때 가니까 현재 열반 하셨습니다마는 아산 종사님이, 예. 아산 종사님이 그야말로 어떤 우리 교단의 창립 정신, 네. 이소성대 정신을 사시는데 가장 표본이 같았어요. 전략 정신이 네. 몸에 배이셔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학교 예산 집행을 할 때 전부 그때는 사무국장인 그분이 결재가 나야 맞아면 예산 집행이 됐어요. 예. 그럼 갈 때마다 꼭 툴을 짚어주세요. 교무가 이 거실에 오면 특히 말씀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 전략에서 써라. 밥을 먹을 때도 비싼 거 먹지 말고 싼 거 먹고. 다 우리 선생님들, 충북에 계시는 교무님들이 맞아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근데 그분들 하여튼 이 현재의 온광대학을 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대학에서 근무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어떤 근검연락 정신을 몸에 배해가지고 오늘의 온광대학교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큰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0여 년 동안 살면서 꼭 그분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유지를 받들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죠. 네. 어떤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네. 태사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반가운 분을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산 허광영 교무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 녹화 중인데요. 예. 네. 태사님과 먼저 두 분이서 인사 나누시죠. 잘 지내시오? 회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게 됐는데요. 명산 총장님께서 기억하시는 태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태사님은 저하고 대학교 1학년 동기동창입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태사님은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참 모범적인 교역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혹시 태사님께서 처음에 입학했을 그 당시에 그 모습이 참 사나이답고 아주 유쾌하고 활달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늘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면이 부족하고 이랬어요. 네. 이제 우리 태사님 일생 동안 쭉 같이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늘 마음에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같은 남자로서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의리 사나이 그 점이 저에게 참 매력적이었어요. 태사님과의 일화 중에 기억에 나시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 여러 가지 참 주마등처럼 흘러가는데요. 네. 우리 태사님이 노래를 참 잘하십니다. 아주 맛깔스럽게 잘하고 그런 것들이 우선 탁 떠오르는데 그것보다도 일생 동안 이렇게 제가 옆에서 배울 때
그 대학에 근무할 때라든지 듣고 보면 아주 의리가 깊으시고 이제 인정이 많으셔가지고 네. 제가 한 번은 이제 보니까 그 대학에 아주 그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려운 우리 법동지가 계셨어요. 그럴 때 그냥 뭐 누구한테 뭐 상의하고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당신 차로 해가지고 서울로 어디로 그 병원을 다니면서 그 병원을 하면서 병을 낫기 위해서 그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요. 네. 형제도 저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제가 감동을 받은 일이 예전에 있습니다. 그러한 신법이 평생 동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것이 교단 발전에 참 원동력이 된 것 같고 또 스승님이나 선배들이나 이 동기들에게 그 뜨거운 그 정의와 의리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참 훌륭한 참 우리 선진 우리 법동지 이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태산 김경원 교무님께서 올해 정년퇴임을 하셨는데요. 덕담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 태사님이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요즘 많이 회복이 되시고 그래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퇴임이 된 이후에는 예전에 우리가 바빠서 못 만났는데 요새 이제 자주 만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지금도 제가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고 이러거든요. 이제 우리 둘이 이제 말년에 건강하게 서로 법정을 나누면서 아마 우리의 우정과 법정은 세세생생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인연으로 건강할 때까지 우리가 남은 여생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스님께 보온하고 교단 발전에 함께 이렇게 밑거름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네. 태사님, 네. 혹시 명사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한 말씀 하시죠. 우리 명사님하고 맺어진 인연이 특별한 그런 인연이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그 법정을 나누면서 아까 명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명사님과 그 일생을 같이 하면서 우리 교단에 대한 그런 발전에 같이 합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한 두 분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명사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세요. 네.